창원 시민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어제 SNS에 올라와 오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창원 북면에서 일어난 역주행 뺑소니 사고인데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50분경 역주행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장소는 경남 창원시 북면, 피해자는 저희 아빠입니다. 사고 당시 아빠는 창원에서 북면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가해자는 북면에서 창원으로 나오는 길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빠는 2차선, 가해자는 1차선으로 달려오는 상황이었으므로 부딪힐 일은 없었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2차선으로 바꿔 달려왔습니다. 정황상 음주인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차량과 정면 충돌을 피하려 아빠는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했습니다. 차는 튕겨져 나와 반대편 돌벽에 2차 충돌 후 전복됩니다. 가해자는 모든 걸 목격하고도 도주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는 고장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CCTV도 방범용으로 딱히 찍힌 게 없습니다. 주변 차량의 도움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몇 개 구했으나 가해자의 차량의 불빛이 너무 밝아 차 종도, 차 색깔도, 차 번호도 모두 식별 불가입니다.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였지만 아빠는 얼굴이 부어오르고 어깨와 가슴, 목에만 크지 않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어디 하나 부러진 곳이 없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7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시던 아빠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을 시 차끼리의 접촉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분리대 및 도로에 입힌 피해를 물러야 될지도 모른다 합니다. 도와주세요. 사고 당시 주변에 차량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고의 목격자 혹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명사고가 아닌 물피로서는 경찰의 도움보다 주변의 도움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못 일어날 일이 없다더니 정말 기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뺑소니로 추정되는 역주행 차량의 운전자나 사고 당일의 정황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동네방네 빅뉴스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이제 큰 부상이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겠지만요. 네. 아니 근데 저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 어떻게 남을 나라 그냥 도망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네요, 진짜.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타박상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17년 동안 무사고로 모범 운전자로 택시 운행을 하셨는데 직장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차가 전복되면서 폐차될 위기가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지난 17일과 18일 사이 밤 12시 50분경 창원 북면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신 분 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역시 가장 좋은 거는 자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요. 만약에 자수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제보자 가족이 모든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이 사고를 목격하셨거나 조금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보 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 얻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동네방네 빅뉴스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그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자, 꼭 자수를 하시기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자, 최현무 씨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죠. 네, 이어지는 소식 선택 샵 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평소 부부 사이에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횟수, 뭐 주 1회도 하지 않는 부부가 40.3%.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런데요, 김영신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고 그렇게 대놓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아니, 않으실까? 조금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주 한 차례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좀 그런데.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최인범 씨는 아무래도 참 성격도 굉장히 곰살맞은 데가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 어떤 면을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제가 이제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다면 예. 이 말만큼은 늘 해주고 싶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건 아닌가요? 정말 느끼했네요. 그동안 말로 죄송합니다. 많이 네.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소문대로죠. 네,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지금. 네, 너무 닭살이 돋아가지고. 아닙니다. 막 소름이 사랑하는 돋을 것 사이에는 같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100년 해로한 부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네.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했고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울 일을 만들지 않았고 또 서로 기뻐할 일을 만들었다는 게 공통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택 샵 2353 부부의 날을 맞아서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미혼이신 분들은 미래 배우자에게 전할 말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고 계시죠? 샵 2353번으로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긴 말 보내주세요. 네, 그 말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뜸들이지 않고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Right now. 귀한 대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방의 빅뉴스 제작진은 창원 중성동을 찾았습니다. 진짜 사랑치만 이게 뭔가요? 쭉 이게 끝까지 다 못 캐었으니까 끝까지 캐면 저 캐거든 그죠? 중간에 이제 바이트만 들어가다 보니까 잘란 겁니다. 나도 될 거예요. 너무 무거운데. 예, 나도 됩니다. 이거 참 본드로 붙인 거 아니죠? 아니죠. 이걸 뭐 예, 보통 우리가 뭐 예, 캐는 게 요 정도인데 요런 크기인데 이거와 이거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한 덩치를 자랑하는 것 바로 하늘탈이라는 약초입니다. 이 약초가 이제 제가 제보하게 된 거는 큰 것이라서 쉽게 말해서 약초꾼들이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이런 큰 대물이라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몇십 년 돼도 이런 크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뭐 어른하고 아 차이니까 이런 크기는 뭐 일반 약초꾼들이 평생에 만나지도 못할 이런 약초가 아주 희소성이 강해가지고 제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대물을 건졌으니 약초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본래 직업은 중장비 기사.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해 오던 일이라는데 약초는 웬 말입니까? 취미가 등산이세요. 좋아했죠. 산을 좋아했고 약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등산이 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애들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녔죠. 데리고 다니고 저 아버지랑 나랑 가가지고 아 약초가 이게는 무슨 약초가 좀 많더라. 둘이 캐기는 좀 가니까 오늘 가자. 그러면 너희서 막 싸 물 때는 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가족의 산행을 넘어선 약초 기행. 아버지는 원래 취미가 있었으니 그렇다 쳐도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같이 가서 밥도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힘들게 작업하고 도시락도 먹고 하면서 가족애가 다른 집안보다 좀 많이 생겼어요. 제일 좋은 거는 가족이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의 그 무언가가 가족을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게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백종진 씨가 산을 오를 때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내 정공순 씨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내분과 꼭 함께 하신다는 사람 얘기인데. 데리고 다니는 계기는 집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요. 이형 협심증이라고 순간이 멈추고. 혈관은 정상적으로 괜찮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 멈추는 게 이형협심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또 거기서 수년간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러는데 약촉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등산로로 다니는 게 아니고 덤불 속으로 뭐 비탈진 곳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솔직히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도 뭐 무난히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게 아마 약초캐로 다니면서 이렇게 건강을 돌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제 가족 모두의 취미이자 특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곳곳에는 진귀한 약초병들이 가득합니다. 한 일주일을 따듬고 말리고 씻고 썰고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한테는 매 씻어야 되고 매 닦아야 되고 껍질 다 제거해야 되고 막 썰어야 되고 말려야 되고 이게 보통 일주일 걸리고 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약초 속에서 저는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술이 뭐 1000병 이상 있다고 봐야죠. 좀 도와주시죠. 그러니까요. 아내분에게 다 맡기셨네요. 이렇게 약초를 씻고 말리다 되려 본격적으로 약초 공부를 시작했다는 아내. 덕분에 약용식물 자원관리사, 발효효소 교육지도사란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있을 때 손에 흠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있으니까 손에 검은 게 다 없어졌어요. 내가 이걸로 좋은 약초를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비누를 만들어 봐야지 싶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여기 가피하고 나면 껍데기가 남거든요. 껍질이에요. 껍질 그걸 씻어서 말려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화장품에 사용을 하고 비누에 사용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현대색깔.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간절히 새기는 법. 가정의 쌀인 아내의 지병으로 온 가족이 약초 박사가 된 이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백수호 파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오피소라는 게 사용돼 가지고 그게 이제 이오피소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어놔놓고 백소라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오피소랑 백소는 약효도 틀리고 종도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독성이 나타나 가지고 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소를 자시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뭐 우리 주위에 한의사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약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게 진짜 백소가 맞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복용을 하면 아마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꼭 숨어있는 약초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내는 가족. 어렵고 고단한 일 투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랍니다. 약초꾼에게 최고의 약초는 가족, 최고의 약효는 사랑이라고 동네방네 빅뉴스 제작진은 뜬금없이 정의를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네.